젊은 층을 중심으로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골프장에는 좀처럼 없던 2030 입문자들이 확 늘었습니다. 주변에 취미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배드민턴처럼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가 있는 반면 볼링이나 골프, 테니스처럼 각종 장비가 필요하고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도 있어요.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중 가장 부유한 팬층을 보유한 종목은 테니스. 테니스 팬들의 평균 자산은 120만 달러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컸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골프가 4등에 그 이름을 올렸고 국내에도 부자들이 즐기는 스포츠, 귀족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있어 왔어요. 학창시절에도 집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이러한 스포츠를 직업으로 준비하거나 즐겼던 것 같은데 한때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관련 경기와 시설업 등은 대부분 멈춰버렸지만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듯이 4명이서 진행되는 골프 라운딩 그리고 4명이서 하는 복식 경기가 주된 테니스의 경우는 코로나 특수를 통해 호황을 누리면서 인스타그램을 열면 골프나 테니스 또는 둘 다는 주변 사람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최근 국내 젊은 세대가 찾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어요. 젊은 세대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초보자들을 지칭하는 단어 꼴리니와 테리니는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심지어 뉴스에서까지 언급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거든요. 사장님 나이스 샷이 들리던 스포츠에서 인증샷이 더 많아진 골프와 테니스에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유입된 건지, 이들로 인해 스포츠 관련 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으로 인원 제한과 면적 제한을 뒀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종목의 특성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곳이 바로 골프업계거든요. 2021년 기준 골프장을 방문한 인원이 5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관련 산업은 유례없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골프장을 포함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와 같은 시설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6조 7천억 원에서 2023년엔 9조 2천억 원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골프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좁은 땅에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보니 골프장의 보급률은 턱없이 부족하고 골프장에 대한 이용요금, 그린피가 타국가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반면 세계 최대의 골프 시장인 미국은 골프장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스크린 골프의 보급률이 조금 더딘 편이거든요. 국내 테니스 인구는 올해 60만을 예상하고 시장 규모는 3천억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는데 테니스 업계도 이 정도의 유행을 예상 못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해요. 플렉스를 하는 젊은 소비자층이 많아지면서 뉴 럭셔리 비즈니스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트렌드는 플렉스, 스몰 럭셔리, 보복 소비 등의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말하거든요. 테니스의 경우 코트를 빌리는 비용이 저렴한 편이지만 골프의 그린피는 계속 오르는 추세이고 홀리니들의 목표는 라운딩이니 예약은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골프장의 요금이 비싼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 소비에 목적을 두는 MZ세대에게 골프만한 스포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2030으로의 소비층 확대와 그들의 가치 소비라는 신념이 맞물려 이와 같은 대유행을 이끈 게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유행이다 싶어 너도 나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골프와 테니스는 MZ세대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엄청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활동적이고 건강과 레저에 관심이 많고 소비력이 크다고 알려진 MZ세대에게 골프와 테니스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엔 골프하면 굿샷, 나이스샷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예쁜 골프웨어를 입고 골프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을 켜서 꼴리니, 테리니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각 골프장의 인스타 명소로 유명한 홀 주변 아니면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찍은 수많은 포스트가 존재해요. 심지어 캐디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토존을 알려주기까지 하고요. 포토존에서 돋보이려면 골프웨어는 필수잖아요. 지금 패션업계의 화두가 운동복 같아 보이면서도 평상시에 입을 수 있고 평생복 같아 보이면서도 필드에서 입을 수 있는 애슬레저 룩이거든요. 패션과 브랜드, 디자인에 민감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여러 브랜드들이 애슬레저 룩을 선보이고 있고 볼리스웨어라고 골프웨어와 테니스웨어를 합친 옷들도 나오고 있어요.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3조 750억 원에서 2022년 6조 3,350억 원으로 예상할 정도로 골프 산업 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 중이고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3사의 골프 의류 매출 성장률도 가파르게 올랐어요. 입문하는 연령대도 낮아지면서 구매처도 다양해졌는데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해 12월 골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140%나 증가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패션 업계에서는 골프 다음에 테니스라고 하는데 캐주얼 테니스 브랜드 클로버의 경우 무신사를 통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774%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최근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테니스 용품 팝업 스토어에선 열흘간 약 20만 명이 다녀갔고 PC카드의 매출 분석에 의하면 2019년 대비 올해 테니스 용품에 대한 매출 증가율이 440%, 옥션의 경우 테니스 용품 판매량의 전체적으로 210%가 증가했는데 그중 라켓의 매출은 693%나 뛰었다고 하고요. 올해 스포츠 의류 시장의 규모는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수치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하나씩 장만하면 정정시장까지도 넘어설 기세라고 해요.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데 골프와 테니스는 부자들의 스포츠로 불렸었다고 했잖아요. 테니스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는 아니지만 골프의 경우 골프채를 중고로 잘 구한다고 해도 아이언만 8개 정도에 피칭 웨지까지 3-4개, 드라이버와 우드, 퍼터 등 굉장히 많은 채를 장만해야 하고 골프웨어나 그린피 등 돈 나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죠. 가격대 또한 꽤나 높은 편인데 젊은 세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귀족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걸까? 골프가 보다 친숙한 종목으로 변화한 건 사실이지만 이미 각종 언론에서 MZ세대의 허영심 혹은 과시욕을 지적한 사례가 많아요. 씁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면 럭셔리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한 뉴 럭셔리 비즈니스 트렌드에서 주목할 점은 2030 세대로의 소비층의 확대거든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자신의 소비 수준이 사회적 입지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더 많은 꼴리니와 테리니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어요. 테니스의 경우 허영심과 과시욕의 지적보단 오히려 부족한 인프라를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대한테니스협회에 미등록된 테니스 코트도 많다고 할 정도이고 국내 시설이 테리니의 급격한 유입을 따라가지 못해 정당한 경쟁 입찰을 통해 테니스 코트의 운영권을 따낸 사람들도 기존에 비해 1.5배 인상된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코트 대여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레슨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테니스 코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테니스장들도 줄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다수의 스포츠의 인기는 국내에서 열리는 큰 스포츠 행사 또는 좋은 성적을 통해 올라가는데 26년 만에 ATP 투어 코리아 오픈이 국내에서 곧 열리거든요. 현재 올라가는 테니스의 인기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테니스 대회가 맞물려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슈테피 그라프 선수가 남녀 통틀어 유일한 캘린더 골든슬램을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이 테니스 코트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노후화됐고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TP 투어가 결정되면서 급하게 보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시설관리 담당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시설을 개보수 중인 상황이지만 모자란 예산으로 인해 주최 측에선 스폰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 인기를 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인프라가 먼저 갖춰줘야 하겠죠. 이러한 선풍적인 유행, 과연 일시적인 걸까? 2002년도 월드컵 때의 축구 유행. 월드컵의 첫 승 16강을 갈구했던 한국이 어엿한 4강으로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혹은 2008년 올림픽 때의 야구 유행. 이 당시의 유행에 비해 현재는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유행이 이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당시엔 협회와 각종 스포츠 업계에서 축구와 야구를 잘 뒷받침해줬었거든요. 하지만 꼴리니와 테르니의 유입으로 뜻밖의 호황을 맞이한 이 업계들은 사실 조금 더 친절하고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골프에서는 그린피, 캐디피, 카트류 등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테니스에선 인프라 확충은 뒷전이고 낙후된 시설 천지예요. 급하게 먹은 음식이 체하기 마련이잖아요. 스포츠 산업에서도 이런 현상을 천천히 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벌써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수많은 골프 클럽들이 보여요. 그리고 몇 달이나 기다리던 테니스 레슨 대기도 이제 많이 없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직 찾아볼 수 없지만 체감할 수 있잖아요. 시소는 그린피를 잡기 위해 대중 골프장의 확대 혹은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정부는 1999년부터 대중 골프장 개별 소비세도 면제해주고 재산세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10분의 1 수준만 부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혜택은 받고 있으면서도 요금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절대적으로 싸지 않은데 문체부가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꼴린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테니스는 더 간단해요.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인 상황이에요. 테니스 인구는 무섭게 늘어나고 있지만 코트가 없어요. 몇 없는 코트도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 중이거든요. 정부 차원까지는 아니어도 각 지자체가 이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